근데 이게 뭐가 무섭냐? 이렇게 되면은 이 잘못된 보험 가입 하나로 인해서 이 법인 대표자의 근로소득세 플러스 4대 보험료, 그렇기 때문에 이 폭탄 안 맞으려면 요거 특히나 법인사업자 대표님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기 렌트가 아닌 이 리스나 할부, 현금으로 구입할 때 보험 가입하잖아요. 보험 가입. 가끔 이제 계약하시는 고객님들이나 진행하시면서 이제 보험 견적 알아봐 달라고 하실 때 문의들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개인 사업자일 때와 법인 사업자일 때 왜 보험료 차이가 많느냐? 이제 통상적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개인 사업자는 보통은 계약자 외에 뭐 직계 가족이랑 그 회사의 직원들은 다 돼요. 근데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더 직원들 수가 많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 법인 사업자는 임직원 특약으로 해야 보험 가입하면서 비용 처리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임직원 보험 꼭 가입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세법상으로 비용 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 임직원에서 보험을 설계하고 가입 진행할 때 이 법인의 제일 운전자 중에 연령이 낮은 사람이 누구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운전자의 나이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는 거고, 두 번째는 법인 임직원, 나이가 어린 사람은 아는데 그 사람의 보험 요율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보통 법인 같은 경우는 이 보험료를 조금 높게 잡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일 때랑 법인 사업자일 때 이 보험료 차이가 이래서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법인의 보험, 임직원 보험 관련해서 그런 문의사항들이 있어요. 법인으로 진행하되 운전자가 법인 회사 소속이 아닙니다. 이러면은 이게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죠. 특히나 사고 나면은 상상하기도 싫은데, 일단은 그런 경우 때문에 누구나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꼭 그럴 때는 영업사원은 이렇게 되면은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라고 고지를 해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만약에 이게 법인 임직원 보험으로 안 했습니다. 누구나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자, 이제 이런 경우 법인 대표자에게 소득이 모두 귀속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이런 말 같은데 이게 뭐가 무섭냐? 이렇게 되면은 이 잘못된 보험 가입 하나로 인해서 이 법인 대표자의 근로소득세 플러스 4대 보험료, 거의 히로시마급 원자폭탄 터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업장을 운영해 가시는 대표님들이라면은 그런 말씀 하나 아실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죽음하고 세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폭탄 안 맞으려면 운전자 설정 잘해서 임직원으로 꼭 하시고 임직원 특약보험 꼭 드셔야 된다는 거. 이것도 이제 사업자들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 합리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다 돈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보험료 차이가 또 있어요. 뭐 누구나로 할 때랑 임직원으로 할 때랑 비교를 해봤더니 뭐 보험료가 누구나가 더 싸다. 보험료 한 달에 몇 천만 원 차이 나는 거 아니면은 이거 무조건 일단 임직원 보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요 폭탄을 안 맞으시는 거예요. 요거 특히나 법인사업자 대표님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리스가 있고 장기 렌트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그 리스 상담하시다가 고객님들 그러세요. 이거 부가세 포함이죠? 장기 렌트는 이 저번에 제가 한번 앞쪽에 설명드렸듯이 납입료 안에는 공급가가 있고 그거에 대한 부가세가 포함돼서 이 월 렌트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장기 렌트는 왜 부가세가 포함이 되느냐? 이거는 자동차를 대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동차를 대여. 근데 리스는 엄밀히 말하면은 자동차 대여가 아니라 금융행위예요. 금융행위. 그러니까 그건 뭐냐? 돈을 빌리는 거예요. 돈을 빌리는 거기 때문에 부가세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리스는 부가세라는 항목이 없는 거고 장기 렌트라는 건 부가세 항목이 있다라는 거, 요것도 조금 기본적인 개념으로 좀 잡고 차량 구매하실 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기본 지식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 사업자분들이 자동차 구매하실 때 고려해야 될 거는 마지막 두 가지는 첫 번째로는 지금 자신이 준비 가능한 현금 보유, 요거 확인하시는 거 한 가지랑, 그 다음에 내가 자동차를 바꾸는 주기, 요 두 가지.
이게 판가름이 되고, 그 다음에 저번에 제가 맨 앞전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나의 진행하는 명의, 요거 세 가지만 있으면은 내가 리스로 할지 렌트로 할지, 그리고 현금으로 할지 할부로 할지 요게 좀 판다름이 쓰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를 부탁드리겠고요. 요거 그리고 제가 이거 다른 건 아니고 상담하다가 좀 제가 웃겨가지고 이거는 이제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나 좀 한 건데, 광고들을 보니까 취등록세 지원, 환급형, 보증금, 요거를 제가 거의 한 저번 주 이번 주만 해가지고 한 20분 좀 넘게 제가 좀 이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저희는 이런 거 안 해주냐 부터 해서 뭐 이런 게 있느냐, 이게 가능하냐.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이 취등록세 지원, 이거 두 개 다 말장난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취등록세 지원이래요. 취등록세 저희가 앞전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7%라고 했죠? 그러면 차량가 7천만 원짜리면은 7%면 이거 490인데 490을 지원해준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수입차 브랜드들이 이제 가끔씩 프로모션으로 뭐 취등록세를 지원한다, 뭐 지원해준다. 그거는 당연히 지원을 해줄 겁니다. 근데 다른 무언가가 있겠죠. 뭐 금리가 높다라던가. 아무튼 어떤 장치가 또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환급형 보증금. 이것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보증금이라는 것 자체가 환급되는 거예요. 나중에 쓰는 돈이에요. 근데 환급형 보증금, 이거 제가 아무리 봐도 말장난인데 이런 거 보시면은 견적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확대해가지고 막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어떤 장치가 있는지 모르니까. 근데 이거를 왜 말씀드리느냐, 내가 살 자동차를 합리적으로 구매하는 방법 중에 라스트가 제대로 된 상담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막 현혹돼가지고 납입료가 막 엄청 싸 보여. 근데 나중 가니까 뭐가 막 만기 때 막 내야 될 게 엄청 많고 뭐가 많고 막 이러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각하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자동차를 구매한다라는 게, 이거 제가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인데, 저희가 백화점 가서 물건, 뭐 운동화 구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 천만 원짜리를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고려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신중에 신중을 고려하는 게, 인터넷으로 이제 알아보시는 막 이 발품 팔아갖고 알아보시는 것도 있지만은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감히 용 선생이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라면은 자동차를 가장 잘 합리적으로 구매하는 방법은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는 겁니다. 계약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지금 상담 받으실 분이 현재 상태가 어떻고, 그래서 어떤 차를 어떻게 구입하고 싶다. 저희는 상담을 제일 중요히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참고해서 연락 주시고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각하의 용 선생이었습니다.